안녕하세요.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갭 투자에 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젠가요, 이제 갭 투자에 관해서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네, 기사 제목은 다시 뜨는 갭 투자 이런 제목인데요. 갭 투자는 원래 이제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구매 대금의 대부분을 전세금으로, 타인의 전세금으로 충당하고 자기 돈은 일부만 투자해서 집을 소유하는 걸 갭 투자라고 합니다. 갭 투자의 목적은 말 그대로 투자일 수도 있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채의 집을 소액의 금전으로 구매할 수 있는 투기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나쁘다 좋다고 이게 자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냉각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갭 투자에 관한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은 이채로운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언론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과 같은 교통망이 좋아지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부동산 냉각기를 맞이해서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일부 조정되거나 이제 주택 공급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주택 공급이 많아지지 않으면 당연히 매매 가격은 상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도 상승하지 않고 결국은 전세는 실상을 반영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곳에 따라서는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공급은 되지 않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에 갭 투자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입니다. 갭 투자는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갭 투자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2, 3년 정도 돈을 모은 다음에, 최대한 모은 다음에 그 갭 투자 대상의 물건을 자기가 들어갈 목적으로 갭 투자를 이용하는 방식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쉽게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최근에 금융권 대출 규제는 예전과 다르게 여러 가지 많은 제약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갭 투자 방식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다룬 이 갭 투자가 일반적인 추세처럼 생각해서 자기 집을 소유하기 위한, 내 집만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닌 투자의 방식으로 갭 투자를 한번 고려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의 현재 부동산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호황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알고 있지만 총선, 대선 다음으로 중요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기간입니다. 대통령 선거나 총선처럼 큰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민심의 방향에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주택 문제와 같은 부동산 경제 상황이 큰 문제가 생기거나 안 좋다면 곧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겨울부터 지금도 계속되고 있겠지만 부동산 PF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어지진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자주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동산 PF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문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폭발, 이 문제가 올 연말에 크게 현실화되고 가시화돼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 특히 부동산 경제는 매우 좋지 않을 거란 전망을 내세웠고, 저 역시도 그런 전망을 동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갭 투자는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어느 한 지역에
공급이 부족하고 또 여러 이유로 전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부동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차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갭 투자의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놓고 마치 부동산 전체 상황이 갭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전환되었다고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방식으로 갭 투자를 고려하는 것은 저는 아직은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주장하는 건 그 사람이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젊다고 생각된다면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집을 사는 노력을 하라는 게 제 신조입니다. 이에 반해서 나이가 상대적으로 들어서 인생을 어느 정도 정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에서는 부동산, 주택에 여러 채 있으면 수를 줄이고 너무 관리하기 힘든 부동산은 집의 규모라면 그걸 사이즈를 줄여서 다시 말하면 주거를 자기 환경에 맞게 축소해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무주택의 젊은 계층들은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장단점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꼭 집을 사야 될 시기고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냉각기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지만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매물은 항상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건매물이라고 표시를 내지만 건매물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부동산 냉각기에 거래가 예전과 비해서 잘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짜 급한 매도자, 빨리 환금을 해야 되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그 매수자의 요구사항이 가격을 낮춘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영끌족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고가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한 사람들은 건매자일 수 있지만 가격이 다운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손해를 보고 집을 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랫동안 집을 보유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구입 당시 가격과 지금 현재 파는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결국은 양도 차익이 남고 그 양도 차익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면 충분히 가격을 내고해서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 그리고 집이 꼭 필요한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 그런 사항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는 11만 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 10%, 한 10,000개 정도의 부동산에는 그렇게 건매성의 물건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건매성이 좋은 물건들은 이렇게 광고를 할 수도 있지만 광고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에서 갖고 있는 좋은 상품으로 키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에게나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발품을 팔아서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물건들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이 시기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방법으로 갭 투자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가격이 굉장히 높은 고가이기 때문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돈으로 다 구매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갭 투자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을 산 다음에 적절한 가격에 전세를 놓고 전세 기간이 끝날 시점에 자기가 거주하는 계획을 세운다면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내 집만의 꿈을 실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